네, 안녕하세요. 마경원. 그래, 아침에 굉장히 많은 경제 관련돼 있는 이제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동시에 발표됐어요. 예를 들면은, 졸트라고, 우리가 잡 오프닝, 그리고 레이버 턴오버,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연준 발표가 있었어요. 연준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ISM 제조업 지표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참고로 ISM 제조업 지표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와튼 스쿨에서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 중에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채권 시장의 넘버 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권 시장, 주식 시장, 통화 시장 모두 다 미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통계 데이터는 노동 데이터예요. 맞습니다. 노동 데이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넘버 2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물가 CPI고, 넘버 3가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또 동일하게 넘버 1은 노동 데이터인데 미국은 주식 같은 경우는 넘버 2가 제조업 지표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별로 한국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ISM 제조업 지표는 미국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ISM 제조업 지표를 읽을 때 하나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50을 기준이에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위로 갈수록 경제가 제조업이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고요. 50 아래로 갈수록 경제가 수축 국면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기본 상식 알고 오늘 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미국 GDP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2, 3주 전에 발표 났죠. 미국의 3분기 GDP가 4.9%로 예상외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4.9%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4.9%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게 뭐냐면, 여기 빨간 색깔이죠. 정부 부분 지출입니다. 사실은 이전만 하더라도 이게 정부 부분 지출이 마이너스였는데, 특히나 금년 들어서, 특히 3, 4분기 보면, 빨간색 굉장히 크게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 부문 지출이 굉장히 좀 늘어서 좀 그렇다는 거가 확인되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일정 부분 최근에 거의 5% 육박하게 성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ISM 제휴 지표를 설명드린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미국 4, 4분기 GDP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국 4, 4분기 전망은 예상외로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좀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기존에 미국의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Now라고 해서 포캐스트를 하잖아요. 오늘 11월 1일 이전에 10월 27일 날 미국 4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예상적 GDP가 2.3%였는데 오늘 ISM 제조지표 발표가 나고 이걸 반영해서 새로 발표됐는데 1.2% 떨어졌어요. 즉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을 애틀란타 연준에서는 1.2%로 굉장히 좀 컷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11월 1일로는 1인가 2일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건 간에 오늘 연준 미팅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된 데이터인데요. ISM 지적 지표를 미국 버전은 우리 PMI라고 합니다. 구매자 지수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현재 46.7이 발표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아래면 수축이잖아요. 최근에 여기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쭉 이제 줄어들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나빠지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세를 띄었는데 이번 10월달 지표가 다시 46.7로 떨어졌어요. 시장의 예측은 여기 적혀있네요. 시장의 예측은 49 정도로 했는데 46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PMI가 좀 다시 위축되는, 그러니까 좀 더 위축세가 좀 강한 모습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기사를 보셨을 텐데 우리 마생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경제 공부 좀 더 하시죠. 보시면 여기가
세부 항목들입니다. 세부 항목들인데 한번 볼까요? PMI 전체 지표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종합 지수가 46.7이고 전달에는 9월 달에는 49예요. 49에서 46이니까 2.3%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어떤 추세는 이제 이게 수축되는 국면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50 아래로 계속 들기 시작했던 데가 무려 12개월 연속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뉴 오더는 신규 주문은 전달에 49에서 45, 뭐 이렇게 생산, 임플로이먼트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전분기보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줄어들었죠. 경제가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뉴 오더, 생산, 임플로이먼트 모두 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supplier delivery 이거는 플러스 값이죠. 사실은 이 플러스는 좋은 얘기입니다. 물가에 좋은 얘기란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이 수치가 더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문을 한 다음에 어떤 공급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코로나 팬데믹 나오면서 서플라이 바틀렉, 병목 현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즉 굉장히 어떤 이제 주문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물가적 압력을 줬는데 이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 부분에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좀 좋은 얘기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거는 여기서 해석이 이렇게 수축 쪽으로 간다. 기존에는 좀 확장 쪽으로 좀 회복되는 쪽이었는데 수축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했고요. 돌아선 지가 1개월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섹터만 국한한다고 하면 계속 수축이었는데 얼마? 12개월.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 좀 힌트를 잡을 수 있는데 PMI 전체 제조지표 앞으로 좀 개선될까, 좀 더 악화될 건가를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서브 항목 중에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규 주문, 프로덕션, 임플로이먼트인데 특히나 뉴 오더는 전체 PMI 지표의 선행 지표예요. 근데 선행 지표가 이렇게 쭉 이제 처음 회복되다가 다시 재차 꺾이기 시작했죠. 즉 이거는 어떤 PMI 지표의 선행지표 성격을 하는 신규 주문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는 건 PMI가 ISM 지표가 나빠지는 게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10월달 지표만 가지고 9월달과 10월달만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좀 긴 그림에서 추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ISM 제조지표는 50을 기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50 아래는 수축이고 50 이상은 경제가 확장되는 국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달 발표되는 데이터인데 현재 46.7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 침체 국면이죠. 경기 침체 국면인데 보시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 국면 들어가기 전에 50 아래에서 쭉 떨어졌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현재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 한두 달 회복됐다가 재차 이렇게 46.7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조업이 계속 위축으로 가면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은 경기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제조업에 이렇게 둔화는 결국 미국 GDP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제 같은 날 발표된 게 뭐냐면 애틀란타 연준의 4분기 GDP 전망이 기존에 2.3%에서 1.2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큼 떨어졌죠? 뭐 기존 전망 2.3에서 1.2로 떨어졌으니까 무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50%가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같은 날 발표된 제조업 부분 이런 것 동향도 같이 종합적으로 모델링에 놓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더 둔화되는 쪽으로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요거를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기대치를 보면은 와우 지금 이렇게 1.2%로 떨어져 4분기가 그러면 직전에 5% 육박하던 경성장률이 4분기에 1.2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1년간을 보면 이렇게 계속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인데 요번
3분기가 이상한 거였어요. 즉 3분기가 좀 표현이 그런데 바이드노믹스에서 이래서 인위적으로 펌핑해서 올린 거고 결국은 이 펌핑한 것들은 다시 정상화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추세를 그려보시면 참 기가 막히게 추세가 이렇게 되죠. 1.2가 다시 이제 back to the normal로 된다는 거죠. 결국은 경제가 계속 좀 둔화되는 거에 수렴하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애틀란타 연준의 4분기 GDP Now 포캐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기 2.3%의 4분기 전망은 언제였냐면은 지난 27일 날, 10월 27일 날 GDP Now가 그 애틀란타 연준이 GDP를 전망하면서 2.3을 전망했는데 이번 11월 1일자 경제 데이터 ISM 제조 지표나 그리고 건설 소비 같은 걸 반영해서 수정 전망한 게 1.2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거 다 원문을 다 긁어오다 보니까 했는데 보세요. 10월 27일 날 4분기 GDP 전망이 2.3%였어요. 근데 11월 1일자 ISM 제조 지표와 건설 소비를 둘을 또 이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추가로 계산해 보니까 1.2%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좀 4분기 좀 더 둔화된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요거를 제가 애틀란타 연준에 들어가서 실제로 요 코멘트 이렇게 수정 전망을 한 2.3에서 1.2로 하면서 한 코멘터리를 좀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오늘 아침에 건설 소비가 발표됐고 또 ISM 제조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반영해서 전망치가 현재 4분기에 개인 소비 지출 성장세를 기존의 3%에서 1.5%로 둔화될 거라고 이 두 가지 변수를 넣어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기존의 3%에서 1.5%로 둔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4분기에 민간 국내 투자 성장률은 지난 분기에 2.2% 전망해서 다시 이게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2.8%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장률을 4분기 성장률 2.3에서 1.2로 떨어뜨린 거는 결론적으로는 ISM 지표가 굉장히 좀 나쁘게 나오면서 이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해서 애틀란타 연준이 4분기 성장률을 1.2로 떨어뜨렸고 이 1.2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난 3분기의 어떤 일시적인 바이드노믹스의 일시적인 성장이 다시 어떤 추세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거에 백투더 노멀에 되는 거를 반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ISM 제조 지표가 둔화가 되게 나왔고 이게 결국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도 낮추는 걸 반영했는데 결론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미국의 ISM 제조 지표의 하락은 우리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굿뉴스입니다. 제가 이게 여기가 제가 이제 제 책 중에 채권 투자의 핵심 노하우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채권 공부를 좀 하실 때 제 책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좀 보시고요. 그 책 내용이 이렇게 서머리를 해놨어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과 주요 이제 투자 적격 채권 이거는 투자 적격 채권 우량 채권이 여기 안에 국채가 들어있거든요. 반면 등급이 낮은 하이리 채권하고 가격하고 즉 우량 채권, 국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과 하이리 채권이 주요 경제 데이터들이 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ISM 제조 지표를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만약에 ISM 제조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는 국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이 경제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리 채권 가격은 긍정 뉴스고 근데 이번처럼 ISM 제조 지표가 더 숫자가 감소를 한다는 거는 결국 경제가 좀 더 나쁘게 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인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하이리 채권 가격이 밀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늘 발표된 ISM 제조 지표가 결국은 국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굿뉴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